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었는데요. 제가 여름 방학이라 한국에 잠깐 갔다 오고, 또 이제 지금 가을 학기가 시작하면서 또 제가 시간을 많이 빼지 못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요, 댓글을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그 댓글 중에 한 분께서 금전적인 문제, 그러니까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돈이 없는데 돈이 많지 않아도 유학을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댓글 중에 제가 훑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릴 만한 영상이 있으면 그런 댓글이 있으면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및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 돈이 많아야 유학 갈 수 있을까? 또는 돈이 없어도 유학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이라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 금전적인 문제 또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중에서 이 금전적인 문제, 이 머니에 관련된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아마 고민하실 겁니다. 미국 대학 등록금 다 비싼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대학 학비적인 측면과 또 그 미국에 살면서 거기에 이제 쓰이게 될 그런 생활비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비나 생활비에 대해서 이제 유학 가는 데 있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학부 유학을 가는 경우에는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어떤 그 장학금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학부 유학생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금전적 지원 어떤 기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를 유학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금전적 지원을 받고 유학을 가는 것은 없지 않진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대단히 많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영상은 대부분 이제 대학원 유학에 관련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요. 어, 대학원 유학, 대학원 유학 같은 경우에 금전적 지원을 받고 유학 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케이스에 있어서 대학원 유학 갈 때는 금전적 지원을 받고 가고요. 심지어 돈이 아예 안 들기도 합니다. 풀 펀딩을 받으면 돈이 아예 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유학생들이 다 그렇게 펀딩을 받고 가는 거 아니겠죠. 분명히 돈을 지원을 받는 학생이 있고, 안 받는 학생이 있고, 돈을 풀 펀딩을 받는 학생이 있고, 부분적으로 받는 학생이 있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키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저희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단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고요. 한국 대학에서 학부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립대학으로 석사를 갔고 또 다른 미국 주립대학으로 박사를 갔습니다. 석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학부를 문과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석사를 지원할 때는 제가 전공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완전히 전공을 180도 바꿔서 학부 전공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완벽히 별개의 이과로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석사를 지원하는 전공에 있어서 제가 학부 전공을 안 했고 딱히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안 될 아예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드미션 아예 못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치열하게 준비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못 갈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메이크업을 해서 그렇게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메이크업을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동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14군데의 대학을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안 될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기적같이도 제가 5군데에서 어드미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진짜 기적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로 똑같은 이메일 답장을 보냅니다. 그 똑같은 이메일을 보낸 그 이메일의 내용은 큰 골자는 이랬습니다. 내가 과연 너네 학교로부터 Financial Support,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해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단 어드미션 줘서 감사한데 당신의 어드미션을 내가 지금 어셉을 할지 안 할지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이제 Financial Support에 관한 문제다. 내가 Financial Support만 받을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어셉을 하고 너네 학교로 가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되게 당당했죠. 처음에는 어드미션 하나도 못 받을까봐 걱정했었는데 어드미션 받고 나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그 대화에 임했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그 교수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이메일 어드미션 이메일 오면 보통 그 학과 사무실에 있는 그 직원들을 통해서 많이 오거든요. 그 답장으로 제가 일단 이메일도 보냈고 또 그 학과에 있는 교수들, 제가 이제 같이 일하고 싶었던 그런 교수들 몇몇을 정해서 그 교수들한테도 이메일을 또 추가적으로 보냈습니다. 자, 4군데 학교에서는 no라고 왔고요. 한 군데 학교에서는 yes라고 왔습니다. 그 한 군데 학교에서 어떤 식의 financial support를 주겠다라고 했냐면요. instead tuition을 주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instead tuition이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대학들, 특히 주립대학들 같은 경우에 그 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등록금적으로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 있는 외부에 있는 학생들에게 또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에게 그 부과하는 등록금의 한 반 정도 수준으로 이제 그 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학비를 부과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파이낸셜 서포트로 준다고 했던 게 외국인들이 내는 그 등록금 내는 게 아니라 그 주에 살고 있는 그 미국인들이 내는 그 인스테이트 튜이션으로 저한테 등록금을 주게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스테이트 튜이션은 그 외국인이 내는 등록금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거의 무방합니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는 이 학교에서 등록금을 인스테이트 준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학부에서 석사로 갈 때 전공을 완전 바꿨기 때문에 그 석사 전공에 있어서 어떤 학교가 탑스쿨인지 전혀 몰랐고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펀딩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갔던 거였거든요. 제가 펀딩 지원을 받지 못하겠다고 이제 이메일을 받은 이 4군데 학교 같은 경우에 이 네임밸류만 따지고 보면 제가 결국 진학을 하게 된 이 학교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정말 이제 미국에서 네로라는 그런 주립대 그리고 사립대에서 제가 어드미션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파이낸셜 서포트를 안 준다고 하니까 저는 파이낸셜 서포트 주는 학교로 갔는데요. 그런데 그 선택이 대단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학비 같은 경우에 한 학기당 제가 보통 5,000불에서 7,000불 정도 냈습니다. 학기마다 제가 이제 들었던 그 학점이 좀 달랐기 때문에 학점의 숫자가 좀 달랐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났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치면 6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됐겠죠.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면 한국에 있는 서울권에 있는 사립대학이 보통 그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우리 전공 내 진짜 탑스쿨이었습니다. 그 학교 자체는 네임밸류가 되게 낮은 학교였지만 우리 전공으로만 따지면 미국에서 거의 1, 2등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전공 내 탑스쿨이다 보니까 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과 내에 돈이 많았던 거죠. 학과 내에 돈이 많다 보니까 저처럼 한국에서 오는 정말 전공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학부생이 저한테 펀딩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석사 2년차 때 저는 조금 더 펀딩을 더 받고 싶었죠.
그래서 석사 2년차 때 교수들에게 이메일 다 보냅니다. 되게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메일 다 보내서 미팅을 다 잡았습니다. 미팅을 다 잡고, 제가 이제 여쭤봤죠. 제가 펀딩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겠냐. RA든 TA든, 그러니까 연구 조교든 또는 티칭 조교든 내가 당신과 일하면서 추가적인 파이낸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 하는 미팅을 직접 교수들이랑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제가 이제 교수분들 중 한 분께 연구 조교를 받기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 교수님이 제 석사 지도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매달 이제 보통 한 1,000불 정도 받았는데요. 그 스타이펀드로 1,000불 정도 용돈, 생활비 정도로 이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정식적인 그 RA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그 시간당 아울리 페이로 제가 받으면서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학비는 여전히 인스테이트 튜이션을 제가 지원을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학비는 여전히 인스테이트 지원 받으면서 한 달에 추가적으로 1,000불 정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박사 지원 같은 경우에 제가 석사 지원과 똑같은 전공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로 제가 가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정확히 세 분, 같이 일하고 싶은 박사 지도 교수님으로 같이 일하고 싶은 세 분의 교수님을 제가 찾았고 그 세 분의 교수님들께 제가 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교수님들께서 답변이 다 나름 좋게 왔었거든요. 답변이 다 좋게 왔었고 이제 그 중에 한 학교랑 제가 얘기가 되게 잘 됐습니다. 그 교수님과 제가 결국 일하게 됐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한번 학교로 인터뷰로 보러 와라. 그래서 제가 교수님 계신 학교로 석사 중간에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캠퍼스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 교수님과 대화하는 와중에 저는 거의 어드미션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들었고 그 교수님께서도 저를 되게 좋아하셔서 꼭 지원을 하라. 그래서 박사 지원은 이 학교 한 군데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로 박사를 가게 됐고요. 그래서 어드미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은 제가 풀 펀딩을 제가 받게 되었는데요. 이 풀 펀딩은 일단 기본적으로 박사 4년 동안 학비가 전액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사 4년 동안 학비가 무료였고요. 그 다음에 매달 스타이펀드로 RA랑 제가 TA를 제가 받았었는데요. 1,800불에서 1,900불 정도 제가 매달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9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제가 매달 지원을 받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박사를 했던 학교가 엄청 생활비가 비싼 그런 데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한국의 서울의 물가보다 훨씬 쌌던 그런 도시에 있었거든요. 되게 시골인 곳에서 제가 박사를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회는 준비된 저한테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석사를 갈 때, 제가 아까 메이크업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어드미션을 하나도 못 받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GRE 공부를 정말,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정말 좋은 GRE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학부, 3, 4학년 차 때,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학부 이제, 3, 4학년 차 때, 제가 이제 또 관련 전공 수업을 나름 몇 개를 들었습니다. 미미하게나마 그게 아마 도움이 또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SOP라고 하죠.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도 제가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혹시나 찾아오더라도 그 사람은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자, 학부에서 석사를 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풀펀딩을 받고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사 때 받았던 그런 식의 풀펀딩은 석사를 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미국 사람이 됐든 한국 사람이 됐든 석사를 가는 데 있어서 풀 펀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펀딩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케이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석사 과정 하는 데 있어서 부분 펀딩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 풀 펀딩이 아니기 때문에 석사를 유학 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펀딩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튜이션 같은 경우에는 학비 같은 경우에 전체 지원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학비는 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정도의 돈은 학비로 낼 수 있는 돈은 충분히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사에서 박사로 가는 경우는 풀 펀딩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석사에서 박사로 유학 갈 때 풀 펀딩을 받고 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풀 펀딩 없이 박사 유학을 가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풀 펀딩을 받고 유학을 가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박사인 경우에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금전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니까 이제 그런 추천을 드린 것도 있지만 그건 사실 좀 더 부수적인 이유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풀 펀딩을 받게 되면 아까 제가 풀 펀딩 패키지에서 제가 받았던 풀 펀딩 패키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풀 펀딩 패키지에는 그 RA가 아니더라도 TA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 Research Assistant 그러니까 RA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지도 교수님과 특정 연구 프로젝트에 같이 포함이 돼서 일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 RA로 받는 어떤 금전적인 그런 지원뿐만 아니라 그 RA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연구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 연구 경력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 프로젝트에 포함이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함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연구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면서 그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 논문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고 자기가 이제 또 일저자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TA도 많이 받는데요. 그 풀 펀딩 안에 TA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 TA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연구 경력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연구 경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구 경력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A 티칭 경력도 놓칠 수 없는 그런 경력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특히 나중에 학교에서 이제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하는 경우에 그때는 그 학교에서 물어볼 겁니다. 티칭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이 풀 펀딩을 받을 때 RA로 전부를 100%로 RA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RA 50%, TA 50%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는 RA를 조금씩 RA를 부분적으로 받고 TA를 부분적으로 받는 그런 풀 펀딩을 받고 가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딩 없이 PhD 유학은 안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자비로 예를 들어서 4년, 5년 동안 유학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일단 금전적으로 되게 부담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4년 동안, 5년 동안 남들과 차별이 되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연구 경력을 쌓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기가 스스로 어떤 스터디를 디자인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스터디를 해서 좋은 연구를 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박사를 시작할 때 펀딩을 못 받고 시작하는 경우 어떤가? 다시 말하자면 박사를 시작할 때는 펀딩을 못 받고 시작하지만 박사를 하면서 중간에 또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가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 저는 사실 그것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라는 과정, 그러니까 보통 4년, 5년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만약에 처음에 들어가서 1년, 2년 동안 만약에 펀딩 없이 시작을 했고 2년, 3년 차 때부터 펀딩을 받는다 라고 하면
그 처음에 1년, 2년 동안은 사실 아무것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겁니다. 사실상 거의 없을 겁니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되게 영향가 없는 되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프로젝트에 그렇게 포함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 처음부터 풀 펀딩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박사는 가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분명히 그렇게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양한 펀딩 기회들이 있겠죠. 다양한 펀딩 기회들 중에서 일단 제일 좋은 펀딩 기회는 그 지도 교수가 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펀딩이 가장 좋은 그 펀딩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도 교수에게 만약에 RA를 직접 받을 수 있다면 그 지도 교수님과 같이 일하면서 프로젝트도 같이 포함이 되고 논문도 같이 쓸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연구 경력이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또 해당 학과에서 또 나오는 펀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튜이션 같은 경우는 학과에서 많이 지원이 되니까 다양한 펀딩 기회들을 알아보음에 있어서 학과에 문의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나온 출신 학부 그리고 석사 학교에서 펀딩을 지원해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나온 학부 같은 경우에 그 학부 내에서 석사로 유학 가는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고요. 재단에서도 이제 펀딩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펀딩을 받을 수 있는 확률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연구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에서 석사를 갈 때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부 때 학부생으로서 교수님들과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학회 발표나 논문에 이름이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어떤 리서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석사를 갈 때 펀딩을 받을 수 있는 큰 근거 자료가 됩니다. 석사에서 박사로 갈 때는 더 중요하죠. 석사에서 박사로 갈 때 1저자로 논문이 몇 편 있거나 또는 1저자로 학회 발표를 몇 번 했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면 박사로 갈 때 풀 펀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 그리고 학회 발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 뽑는 교수 그리고 뽑는 학과 입장에서 정말 매력적인 그런 학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프로젝트 참여 그러니까 이제 학부생이든 석사생이든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학교에서 어떤 연구 프로젝트가 됐든 간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참여를 해야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도 쓸 말이 많고 나중에 교수들이 이제 그 자기 지원서를 평가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다 플러스 요인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GRE, 토플, GRE 같은 경우에 정말 중요합니다. GRE는 특히 중요한 게요. 미국 교수들이 이 GRE를 압니다. 다. GRE 점수를 다 알고 GRE 점수가 높은 학생들을 뽑고 싶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학과의 학생들을 뽑을 때도 그 어드미션 그 패키지를 저희가 이제 리뷰함에 있어서도 같이 이제 교수들이랑 얘기했던 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팩터들 중에서 이 GRE 점수는 정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GRE는 그냥 객관적인 지표거든요. 그냥 이제 점수로 나오는 거니까 이 학생들 비교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GRE 점수는 미국 교수도 다 잘 알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GRE 점수는 본인이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받아 놓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리고 토플 점수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자기소개서도 미국 교수들이 이 어드미션을 줄 때 그 어플리케이션 패킷을 다 리뷰를 할 때 다 자기소개서를 다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다 읽어봅니다. 안 읽어볼 것 같은데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니까 이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의 어떤 역량, 특히 이제 어떤 연구적인 역량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적극적인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석사 때 이제 펀딩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다 5군데 학교에 똑같이 보냈던 것이 중요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이메일을 안 보냈고 그냥 제가 받았던 어드미션에 대해서 어셉을 하든 안 하든 어떤 그런 선택만 했더라면 저는 아마도 이 펀딩을 제가 받지 못하고 그냥 유학을 나갔겠죠. 근데 저는 그 학과 사무실에도 이메일을 보내고 그 학교에 있는 교수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석사 2년차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 한 명 한 명을 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한 거죠. 어, 그냥 무작정 이메일 보냈습니다. 이메일 보내서 한번 좀 만나달라. 내가 펀딩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다 찾아갔던 거였고, 그렇게 했던 결과 그 중에 한 분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분과 이제 또 추가적인 펀딩을 받으면서 제 지도 교수로서 같이 그분과 일을 하게 됐던 거죠. 제가 박사를 갈 때도 결국에 어떤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어떤 이 열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석사를 하면서 제가 일저자로 논문을 2편을 쓰고 공저자로 논문을 1편을 썼거든요. 총 3편을 제가 석사 때 논문을 썼거든요. 그리고 또 연구 프로젝트에도 또 추가적으로 몇 군데 이제 또 포함이 됐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박사를 지원함에 있어서 제가 컨택했던 교수님들께서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펀딩을 받고 싶고 기본적으로 어드미션 받을 확률을 높이고 거기다 플러스 펀딩을 받을 확률을 높이려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하고, 그 준비가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적극적인 마인드와 그 다음에 발품을 팔고 맨 땅에라도 헤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 제가 박사 학생을 받았거든요. 이번 9월 학기부터 제가 박사 학생을 바로 받게 되었는데요. 이 박사 학생을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사 학생 같은 경우에 한국 대학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석사를 했고요. 한국에서 똑같은 대학에서 한국에서 학부 그리고 석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이 학생이 속한 그 랩의 그 지도 교수님이랑 제가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지도 교수님 통해서 제가 이제 이 학생을 알게 됐고요. 제가 그 연구 프로젝트에 같이 일하는 그 기간 동안 이 학생이 저를 옆에서 어떤 데이터 정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줬던 거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 1저자 논문 그리고 학회 발표 경력이 되게 많았습니다. 1저자로 석사하는 동안 논문을 3편을 썼고요. 그 다음에 공저자로 총 2편을 써서 총 논문이 5편이 있었습니다. 자, 엄청나죠? 석사생이 졸업을 할 때 1저자로 논문 3편을 쓰고 졸업할 수 있다는 거는, 그리고 그렇게 졸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에게 박사 4년 학비 전액을 지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매달 RATA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매달 받는 RATA가 한 2,000불 정도 됩니다. 2,000불. 2,000불 정도 돼서 한국 돈으로 한 2,200만 원 정도 되겠죠. 아니죠. 2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등록금으로 돈을 하나도 안 냈고요. 학비가 진짜 0원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로 제 펀딩으로부터 매달 220만 원 정도씩 받고 박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돈이 많지 않아도 유학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돈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돈이 아예 없어도 유학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제 박사생 케이스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받았던 그런 풀펀딩 패키지 같은 경우, 그런 풀펀딩을 받으면 돈이
아이 없어도 미국 대학 유학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케이스 그리고 제 학생의 케이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그러한 혜택을 받고 유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는 이 준비된 자한테만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기회가 오지 않고요.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리고 지금 이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또는 지금 석사 유학을 하고 있는데 또 박사 유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본인이 준비된 사람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자 거기 적절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적절한 그런 기회들을 본인이 잘 포착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아무런 어떤 열정 없이 그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유학 준비를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유학을 생각하다 보면 준비가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는 누구한테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한테 찾아갈 수 있으니까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하시고요. 본인이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본인이 과연 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기회를 절대로 안 놓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판단을 하신 다음에 거기 맞춰서 적절하게 유학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하기 및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